시작할까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명제와 조건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우리 집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념적인 내용들이야, 대부분. 알겠죠? 굉장히 개념적인 내용들이고 명제 자체는 너무 쉬워요. 명제 자체는 너무 쉬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단원에서의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단원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다른 게 섞여 들어가면서 어려워지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개념 배울 때는 명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명제란 뭐냐? 명제의 정의를 보시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집합에서도 어떤 모임을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모임이야? 어떤 게 명확해야 돼? 원소가 명확해야 됐어. 맞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다 아니다? 집합이 아니다. 왜?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명제, 다시 집합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명제는 어떤 거를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우리는 명제라고 부를 건데 그 문장이나 식이 어때야 된다? 참 거짓이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재가 있어. 연재는 키가 크다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럼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사람마다 다르다고. 맞잖아. 150짜리가 와가지고 이 문장을 보면 당연히 키가 크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갑자기 서장훈이 와가지고 연재를 보면 키가 작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는 짝수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이걸 가지고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본 거잖아. 그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마지막으로 4는 3의 배수다라는 애가 있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거짓인 게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명제는 결론은 뭐다? 명확하기만 하면 돼. 사람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거나 아니면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x값에 따라서 어떤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변하면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참거짓이 명확한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부른다. 그럼 마지막으로 x 플러스 2는 5야. 참이야 거짓이야? 얘들아 x 플러스 2가 5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어떻게 참이야? x가 1이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x가 3이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잖아. x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머릿속에 3을 떠올리고 보니까 참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누군가는 머릿속에 0을 떠올리고 보면 거짓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야. 즉 x값에 따라 참거짓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명제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지금처럼 x값에 따라서 또는 미지수 값에 따라서 바뀌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명확한 애들은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 명확하지 않고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변한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 조건 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방정식 있죠. 우리 방정식에서 뭐 찾아? 걔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잖아. 그 말은 뭐야?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쭉 풀었는데 x가 1이래. 그 말은 x가 1일 땐 참이야. 근데 1이 아닐 땐 거짓이야 라는 뜻이 된다고. 방정식이라는 말 자체가. 괜찮니? 그러니까 방정식은 조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또 부등식. x가 1보다 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른다고. x가 2면 참이야. 그렇지만 x가 0이면 1보다 크다가 거짓이 되잖아. 그러니까 바뀌잖아. x값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방정식과 부등식은 조건의 일부인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방정식, 부등식은 조건의 일부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 식을 푸는 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나와. 알겠지? 조건의 일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방정식 중에 방정식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걔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걸 우리 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x값을 찾아봤더니
x가 모든 실수야. 항상 성립해. 우린 그걸 뭐라고 불렀니? 항등식이라고 불렀죠. 그럼 항등식은 항상 성립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항상 성립하잖아. x가 뭐든 간에 참인 거잖아. 그럼 항등식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명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니까. 뭔 소린지 이해됐니?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부등식인데 참이지. 항상 성립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웁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배워요. 뒤에 가서 나와. 명제 마지막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절대 부등식은 명제인 거야. 이해돼? 왜? 항상 성립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정식과 부등식은 조건의 일부다. 왜? 성립하는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또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은 뭐가 될 수도 있다? 명제가 될 수도 있다. 항상 참이기 때문에.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명제의 의미들 그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명제 부정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명제는 보통 미지수 P, Q, R, S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알겠지? 어떤 P라는 명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명제를 내가 P라고 하겠다. 뭐 이 명제를 Q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P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럼 P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거짓이 되겠지? 2는 짝수다야. 부정하면 2는 짝수가 아니다로 바뀔 거잖아. 그러니까 P의 부정은 뭐가 되겠네? 거짓이 되겠네. 즉 참을 부정하니까 거짓이 됐네. 마찬가지로 4는 3의 배수다는 거짓이었어. 그걸 부정해볼게. 4는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지. 그러니까 명제의 부정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물결 P 이렇게 하고 읽을 땐 not P라고 읽으시면 돼요. not P. 영어로 not P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되는 거고, Q가 거짓이면 not Q는 참이 되는 거야. 명제는 부정, 반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원래 거짓이었으면 참이 되고 원래 참이었으면 거짓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부정의 부정은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괜찮니?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명제보다는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여태까지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은 명제가 아니야. 근데 방정식 부등식은 조건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더 중요해. 문제는 조건이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부터 조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보시면 조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뀔 때 우린 그거를 조건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조건도 그냥 미지수 P, Q, R, S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 P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명제 P라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조건을 위주로 다루게 될 거니까. 그래서 조건 P가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조건 P는 X 플러스 2는 5다라는 거야. 그러면 X가 몇이면 참이고 X가 3이면 참이고 3이 아니면 거짓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무조건 걔를 만족하는, 걔가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걔를 거짓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있을 수밖에 없어. 뭔 소린지 이해가? 얘가 만약에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그게 조건이야? 거짓인 명제야. 맞잖아. 얘를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없어. 그러면 거짓인 명제야. 조건은 뭐야?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어야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조건은 무조건 뭐야? 참이 되도록 하는 명제가, 다시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있어야 돼. 거짓이 되도록 하는 X값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이런 집합의 형태로 표현을 할 거예요. 맞지? 괜찮니?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명제는, 다시 집합은 얘잖아. 그래서 우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P에 대한 집합이니까 라지 P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우린 앞으로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아? 다시 이번에는 Q라는 조건이 있어. Q라는 조건인데 Q라는 조건은 X제곱은 4다라는 조건이래. 괜찮아?
그러면 얘에 대한 진리집합 Q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찾아서 그 해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명제에서는. 집합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됐죠?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라지 P, Q에 대한 진리집합이 라지 Q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애들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건의 부정은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조건의 부정 해주시면 되는 거고, 조건의 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야. 그거의 부정은 x제곱은 4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x제곱이 4가 아니래. 그러면 q는 마이너스 2와 2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알겠지?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는과 그리고도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개념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봅시다. 1번부터. 보시면 1번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참거짓을 판단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번은 소수는 홀수이다. 맞아 틀려? 소수가 홀수야? 소수 중에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수는 홀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치?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네. 거짓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얘는 참인 명제겠죠?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1, 5에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인 거고, 아니면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얘는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만약에 얘에 대한 진리집합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이해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우리 집합의 연산에서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합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 3개를 볼 거야. 여집합 이렇게 3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로 합집합이라는 건 A 합집합 B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x바 x가 A에 들어간다. 또는 x가 B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합집합이라는 건 A와 B를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원소는 A 거일 수도 있고 B 거일 수도 있고 뭐 둘 다일 수도 있어. 라는 느낌에서 이제 여기다가 또는을 적는 거거든.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합집합은 뭐와 똑같아? 또는과 똑같아. 또는을 기호로 표현한 게 합집합이야 라고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not P 또는 Q라고 나와 있고 P 그리고 not Q라고 나와 있거든. 내가 지금부터 얘를 진리집합의 형태로 바꿔볼 거야. 잘 봐. 교집합은 뭐라 그랬니? 교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때 뭐였어? x바 x가 A에 들어간다. 그리고 x는 어디에도 들어간다? B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잘 봐. 여집합은 뭐라 그랬어? 반대라 그랬죠. 반대라 그랬지. 봐봐. P라는 애가 있어. P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 P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 근데 그럼 not P는 뭐야? P가 아니다지. P가 아니다죠. 결국에는 진리집합이 뭐로 바뀌겠니?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야.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반대여야 되니까. 뭔 뜻이야? 부정이라는 건 얘 빼고 나머지란 뜻이야. 그게 집합에서는 여집합이 담당하고 있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 한번 정리해볼게. not P는 첫 번째 뭘 찾아라? P의 여집합을 찾아라라는 소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not P 또는 Q라는 건 P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Q를 찾으라는 거야. 또는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P 그리고 not Q를 구하라는 건 P의 교집합의 Q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괜찮니?
괜찮아? 응. 됐죠? 됐죠? 그럼 구해봅시다. 첫 번째, P의 여집합이래요. P의 여집합인데 실수 전체에서 조건 PQ가 이렇게 되더래. 그러면 P의 여집합이라는 건 쟤 빼고 다 말하는 거잖아. 그럼 수직선상에 나타내볼게. 수직선상에 1부터 4까지 이렇게 있는데 얘가 P야. 그럼 P 빼고 전부 다면 어디야? 요 바깥쪽이랑 요 왼쪽 얘기하는 거겠죠? 맞니? 괜찮아? 그럼 요 왼쪽은 어떻게 표현할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여기 지금 뚫려 있잖아. 얘 빼고 나머지잖아. 그럼 1보다 작아. 근데 1도 포함해야 되는 거지. 반대니까. 다시 얘 봐봐. 얘는 X가 4보다 커. 근데 여기 뭐해? 4를 포함하죠. 그걸 뺀 나머지니까 여긴 등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답은 뭐가 돼?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다. 근데 두 번째 뭘 구하래? P의 여집합과 합집합 Q를 해보래. Q 표현해볼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P의 여집합은 다시 한번 써보면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뭘 더해볼 거냐면 3보다 작다와 5보다 크다를 추가시킬 거야.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니까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만큼과 요만큼이 되죠. 맞지?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돼? 3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죠. 마지막으로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야. 근데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괜찮아? 괜찮니? 왜?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잖아.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겠다? P에서 Q를 빼보겠다. P를 먼저 표현해 보시면 1부터 4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이렇게인데 겹치는 걸 뺀다 그랬어. 빼는 건 항상 겹치는 걸 빼는 거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 요만큼이 빠지는 거죠. 맞지?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야 원래 거에서. 그럼 어디만 남아? 얘만 남는 거지. 그럼 얘는 범위 어떻게 써?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라고. 왜? 얘를 뺀 거잖아 얘들아. 여기 지금 3 막혀있어 뚫려있어? 뚫려있지? 그럼 3은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야? 얘들아 겹치는 부분이 뭐야? 겹치는 부분이 X는 1부터 3까지야. 이만큼을 빼버린 거야. 그럼 3은 빠졌냐고 살아있냐고? 살아있잖아. 3은 안 뺐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 해야 돼? 남겨줘야지. 맞아? 쉽게 생각하면 요만큼이 빠졌으니까 3은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이렇게 푸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너네가 이제 조금 헷갈려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봐봐.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 얘가 P래. P가 X가 1보다 크다라는 애래. 그럼 not P는 쟤를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럼 1보다 크다의 반대가 뭘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크다니까 작은 거지? 근데 여긴 1이 없었지? 그럼 반대는 1이 있어야지. 걔를 빼고 다니까. 맞죠? 그래서 등호가 없던 거를 부정하면 등호가 생기고요. 등호가 있던 거를 부정하면 등호가 사라져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알겠지? 근데 이제 얘를 먼저 얘기 안 한 이유는 너네가 그냥 무작정 외울까봐 그런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3이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지, 반대로 했을 때 걔를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등호가 생겨야 되는지 생기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거를 사실은 이해해서 따져보셔야 돼요. 이렇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집합에 대해서 쭉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3번 같은 것도 그냥 뭐 풀어보시면 되겠죠? 413번 같은 것도 P가 있고 Q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명제 P 화살표 Q라는 애인데 읽을 때는 P이면 Q라고 읽습니다. 한번 보자. 보시면 방금까지는
방금까지는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뭐고 그리고 그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진리집합이 뭐고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지금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조건을 명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제는 그냥 단순한 문장이야 사실은. x는 2에 다시 2는 뭐 짝수다 뭐 이런 거 그냥 문장이야. 그러니까 명제 자체에서는 사실 문제를 낼 만한 게 없어. 우리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명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 말고는 명제에서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정식과 부등식 또는 대부분의 식들이 전부 다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물어볼 땐 뭘 물어본다고? 결국 조건 물어보고 진리집합 물어봤잖아 방금도.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게 뭐냐?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낼 거야. 잘 봐. P라는 조건이 있어. P라는 조건은 X제곱은 4라는 애래. 또 Q라는 조건이 있어. X는 2라는 애래. 얘들아, X제곱은 4다. 왜 조건인지 알겠지 이제? 또 X는 2다. 왜 조건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P이면 Q2다. 라고 써볼게.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X제곱이 4면 X는 2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들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X제곱이 4면 X가 2야? X제곱이 4면 X는 뭐야? 뿔마 2죠. 그럼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명제죠. 괜찮아? 그러니까 조건이 2개 이상이 만나면 조건과 조건 또는 조건이 3개까지 만날 수도 있어. 몇 개가 만날진 몰라. 근데 조건 여러 개가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합치는 원리가 뭐야? 그 가운데에다가 이면이라는 애를 만드는 거야. 만약에 얘라면 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이렇게 한번 반대로 써볼게.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는? 얘는 맞는 말이죠. 왜? x가 2니까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4가 된다.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얘도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조건 2개가 만나니까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명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 P이면 Q이다. 또는 Q이면 P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면이라는 걸 화살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애들을 가정,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 만약에 Q라면 P가 참이냐 거짓이냐. 만약에 P라면 Q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럼 뭘 배울 거냐면 봐봐. 얘는 둘의 위치만 바꿨는데 어떤 건 참이고 어떤 건 거짓이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왜? 명제는 참거짓이 분명한 애들을 의미해. 그래서 어떤 애가 명제래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가 다 명제래. 그럼 결국 너네한테 뭘 물어봐? 걔가 참이야, 거짓이야 이런 거 물어본다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앞으로 볼 명제들은 전부 다 어떤 애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알죠? 그냥 일반적인 명제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 알겠지? 어차피 걔가 명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에서 끝날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뭐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야 된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방법이 총 5가지가 있어요. 총 5가지가 있고 어떤 명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법을 쓸 건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걸 이제 5가지로 줄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이 뭔 소리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또는 수학적인 진리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걸 따로 설명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 x가 2이면 x제곱이 4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대입해보면 그래. 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관이 가장 먼저야.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그럼 그냥 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일단 직관이 가장 중요해. 근데 그 직관은 내가 키워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그리고 수학적인 진리나 수학적인 정의를 우리가 다시 정리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때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나올 때마다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직관.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집합이에요. 진리집합을 보는 거야. 왜?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니까 어차피 P에 대한 진리집합과 Q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을 거야. 그럼 잘 봐.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 X가 2면 X제곱이 4다라는 애가 있었고, X제곱이 4면 X는 2다라는 게 있었어. 얘는 참이었고 얘는 거짓이었어. 그거를 우리가 원래는 그냥 직관으로 풀었지만 진리집합으로 한번 봐볼게. X는 2다라는 거야. 진리집합이 뭐야? 말 그대로 2죠. X제곱은 4다라는 거야. 진리집합이 뭐야? 마이너스 2와 2죠. 얘는 참이고요. 마이너스 2와 2와 2. 이렇게 쓰면 얘는 거짓이야. 어때? 얘가 얘 지금 어떻게 생겼니? 포함되죠. 부분집합이죠. 근데 얘는 얘에 포함되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참이야. 포함되어 있으면 참이야. 지금처럼. 포함되어 있으면 참이야.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인 거야. 같아도 당연히 참이에요. 같아도 당연히 참이야. 괜찮니?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부등식 표현이 나왔을 때요. 부등식 표현. 근데 부등식 표현도 사실 진리집합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부등식이 나왔을 때 우리 뭘 그려? 수직선 그리죠. 그치?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 그냥 써서 볼 거야. 써서 들어가 있으면 참인 거고 아니면 거짓이다라고 할 거야. 근데 부등식 표현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 진리집합 어떻게 쓸 거야? 다 쓸 거야?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 다 쓸 거니? 다 못 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진리집합, 집합의 형태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수직선의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지금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올 때 하나씩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P가 Q에 속하면 참이고 그게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3번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판별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X가 3의 양의 배수면 X는 6의 양의 배수다.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기 위해서 진리집합을 써보시면 3의 양의 배수는 3, 6, 9, 12 이런 식으로 가는 애고 6의 양의 배수는 6, 12, 18 이런 식으로 가는 애야. 그럼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어 있니?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거짓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래. 그럼 1, 2에 마이너스 2가 얘는 집합이 1과 2가 되겠네. 맞죠? 얘는 0과 4 사이다네. 그럼 1과 2는 0과 4 사이에 포함돼 있어? 포함돼 있죠. 얘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마지막으로 xy가 무리수면 x 더하기 y가 무리수다 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무리수는 집합이 너무 크지. 맞죠? 맞죠? x와 y가 무리수면 x 더하기 y도 무리수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무리수라는 집합은 너무 큰 집합이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집합이야. 그러면 봐봐. xy가 무리수일 때 x 더하기 y가 무리수인지는 어떻게 판별할래? 어떻게 판별할래? 여기서 네 번째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반례라는 게 나와. 얘는 반대되는 예시라는 뜻이야. 잘 봐.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참이야. 근데 얘는 포함되지 않아. 뭐 때문에 아나? 얘가 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뭐 때문에? 3 때문에. 또는 9 때문에. 그런 걸 반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다 없어. 다 괜찮아. 만약 예를 드는 거야. 다 괜찮은데 3, 6, 12, 18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봐. 이 집합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3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아닌 게 하나라도 있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마찬가지야. 지금 3번 봐봐. 집합이 너무 크다고 무리수 집합은. 그럼 우린 뭘 생각하는 거야? 진리 집합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뭘 생각해 보겠다? 아닌 게 있는지 보겠다. x, y가 무리수인데 더했을 때 무리수가 아닌 걸 보겠다. 뭐 있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있죠. 둘은 무리수야. 더했을 때 유리수야.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지. 아닌 게 있잖아. 괜찮니? 아닌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거짓이 된다라는 게 반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진리집합과 부등식이 나왔을 때 이 두 개 비슷한 거고 마찬가지로 직관과 반리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해요. 알겠지? 그래서 반리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늘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 줄 거니까 나올 때마다 어떤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적어두거나 아니면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얘는 많이 봐야 돼. 알겠지? 어차피 학교에서 나오는 명제가 그냥 막 엄청 새로운 명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특히 이제 요거는. 반려활용하는 명제는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내가 계속 정리해 줄 거니까 일단 요거 보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보다 무리수 집합 또는 유리수 집합 이런 거는 집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례를 떠올리겠다라는 거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 not P이면 이렇게 진리집합이 쭉 나와 있는데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 즉 not P이면 Q이다라는 게 뭐야?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가 아닌 거. 아닌 거. P의 여집합 색칠해볼게. P의 여집합 요만큼이고요. P의 여집합도 여기까지예요. 노란색. 이 중에 Q가 아닌 거. 뭐 있어? 60 있죠? 그럼 반례 뭐냐? 6과 10이다. 끝이야. 아닌 거 찾아라 이거야. 알겠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거 찾아라 라는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5번 볼게요. 5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진리집합 PQ가 있다. 그랬을 때 not P이면 Q다가 참이다라고 돼 있어. 근데 얘들아 예전에 그 광의고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이게 not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한 개짜리가 있고 not P이면 Q이다라는 화살표 두 개짜리가 있어. 화살표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런데 얘는 뭐냐면 그냥 얘는 명제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란 뜻이야. 근데 두 개로 돼 있으면 얘는 참이란 뜻이야. 알겠지? 화살표가 두 개짜리면 얘는 참이란 뜻이고요. 화살표가 한 개짜리면 모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not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걸 한마디로 바꾸면 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학교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안 준 거야. 이렇게 줘놓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틀린 건 아니죠. 문제가 이상한 건 아니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걸 안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문제 오류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문제 오류는 아니죠. 수학적인 용어니까. 지금 혹시 모르니까 예전에 이제 좀 오래됐어요. 한 3년인가 4년인가 됐어요. 광의고에서. 아무튼 두 개짜리면 참인 거고 한 개짜리면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보면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 말은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는 소리다. 그랬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고. 알겠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항상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P, Q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야? P의 여집합과 Q야. 그래서 P의 여집합과 Q를 그린 거야. 알겠죠? 억지로 P랑 Q를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집합이 나오면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P는 어딘 거야? P는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P가 어디가 되는 거야? 이쪽이 P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내가 어제 너네 반에서 그런 얘기했니? 전에 이런 질문한 애가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색칠해서 여기가 P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왜 색칠은 여기는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있었어? 내가 너네 반에서 얘기했니? 안 했어? 응. 실제로 있었어. 실제로 어떤 애가 있었냐면 P가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럼 P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잖아. 그래서 이 바깥쪽이야 이렇게 했어.
근데 원소가 여기에 5가 써져 있었고 여기 7이 적혀 있던 거야. 그럼 답은 7이니. 실제로 내가 여기 색칠하니까 7이네요 이랬다고. 아니야. 알겠어? 여기 색칠했다는 거 이 전체 말하는 거야. 근데 다 색칠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만 색칠하는 거예요. 다 색칠하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알겠지? 뭐든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P의 여집합이 여기라는 건 P는 그 바깥쪽을 얘기한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내가 여기다가 5 적고 여기다가 7 적으면 7은 그러면 P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5도 P인 거야. 알겠죠? 다 색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될 때. 이런 식일 때 맞는 걸 골라라. 첫 번째, P가 Q에 들어가냐? 라고 돼 있어. P가 Q에 들어가? P가 요만큼이 Q에 들어가 있니? 아니죠. 그럼 두 번째, Q가 P에 들어가니? Q가 P에 들어가? 그것도 아니죠. 맞지? 왜? 지금 얘도 Q잖아. 얘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교집합 어디야? 교집합 있죠. 그치? 그러니까 3번도 아닌 거고. 4번, P와 Q를 합쳐. P가 요만큼이고요. Q가 요만큼이에요. 합치면 전체야? 전체 맞죠? 이러면 안 돼. 여기 색칠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합치면 전체 맞죠? 지금 다 색칠된 거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인 거고 P와 Q는 같다. 당연히 틀리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집합과 명제가 합쳐서 나오는 거고요. 얘들아 그러면 418번 한번 풀어볼래? 418번? 이번엔 집합이 3개짜리거든? 위에서는 명제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 거고 지금은 집합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고 있는 거야. 한번 풀어보세요. 418번. 볼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집합 찾아내면 P 합집합 Q가 P라는 건 Q가 P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P 합집합 Q가 P가 되려면 Q가 P 안에 들어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Q 교집합 R이라는 건 R이 Q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R이 Q 안에 들어가 있고 Q가 P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Q가 있는 거고요. 그 바깥쪽에 P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R이면 Q다. R이면 Q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R이면 Q다라는 건 R이 Q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not Q면 not R이다. not Q라는 건 뭐야? Q의 여집합.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not R이라는 건 R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이 빨간색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ot P이면 not Q이다라고 돼 있어. P의 여집합 볼게. P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에요. 맞지? Q의 여집합은 요 두 개야. 그럼 이 두 개 안에 P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맞지? P의 여집합이 요 부분인 거야, 요 부분. 맞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인 거고. 그럼 4번에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 맞는 말이죠? 맞죠? 마지막으로 not R이면 not P이다. not R이라는 게 요 빨간색 얘기하는 거고요. not P이다가 요 흰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이 흰색 안에 들어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등식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부등식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수직선을 그려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PQ가 저렇게 돼 있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니까 P가 Q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P는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Q는 마이너스 2A부터 4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한다는 거야.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같아도 되는지 볼게. 같아도 되는지 얘는 뚫려 있고 얘는 막혀 있어요. 맞지? 그럼 같아지면 지금 얘들아 바깥쪽 게 안쪽 거보다 더 커야 돼. 맞지? 얘는 같아지면 마이너스 2를 포함해 안 해? 안 해. 얘는 포함해 안 해? 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같아져도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A 플러스 1을 포함하지 않아. 그렇지만 얘는 포함해. 그러니까 같아져도 바깥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같아져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다? not P이면 Q다. not P라는 건 얘를 반대로 돌려라. 그러면 잘 봐. 수직선상에 그렸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어. 이렇게 요런 애가 있어. 그러면 얘의 여집합은 뭐니? 얘의 반대는 이 부분 얘기하겠죠. 그럼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 x가 뭐와 뭐 사이다?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그런데 여기엔 뚫려 있었지? 그럼 여기는 막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긴 막혀 있었으니까 여기는 뚫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매번 우리가 귀찮게 이렇게 다 해볼 수 없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 앞에서 드모르간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드모르간 법칙에서 뭐가 있었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여집합을 할 거라는 건 여집합을 어떤 집합에다가 여집합을 먹인다는 건 전부 다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합집합이 여집합으로 다시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라는 거 얘기했었지. 그럼 이거를 명제로 바꾸면 뭐가 돼? A 합집합이니까 뭐야? 또는 합집합이니까 또는이야. B의 여집합이야. 여집합이 뭐야? 여집합은 부정이죠. 그걸 하면 어떻게 된다고? not A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not B 이렇게 바뀐다고 명제로 바꾸면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드모르간 법칙을 집합해서 명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얘도 성립해야 돼. 그럼 우린 뭘 볼 거냐면 어떤 진리집합 또는 명제가 있어. 또는 조건이 있어. 그거를 부정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니? 각각을 부정하고 또는이 뭐로 바뀌더라? 그리고로 바뀌더라. 당연히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겠죠. 맞니?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애가 있어. 그걸 부정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x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3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x는 3보다 작다.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 작다. 괜찮니? 괜찮아? 그리고 얘가 요 안에 들어간다. 그건 이제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장난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명제는 말장난이야. 이런 거에서 사소한 거에서 틀리는 거니까 등호 뭐 판별하는 거 이런 거에서 틀리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421번. 421번에 두 조건 PQ가 있는데 x-1의 절대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고 q -6에서 6 사이다 라는 애가 있는데 not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p는 절대값 x-1이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not p는 뭐가 되겠니? 절대값 x-1이 a보다 작다가 되겠죠. 맞지?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고? x-를 그대로 두고 얘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하시면 어떻게 된다? x는 1-a보다 크고 1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 해서 a 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장 기본적으로 명제가 참이라는 건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나와요.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명제에 대한 개념 설명이야.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개념 설명이에요. 개념 설명이에요. 단순한 애들이에요. 문제 전부 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명제에 대한 개념 설명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좀만 힘내자. 보시면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래. 근데 모든과 어떤은 도대체 뭐냐? 지금 여기서 뭐라 쭉 나와 있는데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를 들어줄게. 10잔의 물이 있어? 아니면 10잔의 물 말고 10명의 학생이 있어. 10명의 학생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 의미하는 거야, 얘는? 남학생이 몇 명이다라는 거야? 10명이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실제로 그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전부 다 남학생이면 맞는 말이 되겠지? 맞죠? 맞죠? 근데 얘가 거짓이래. 거짓이래. 그러면 남학생이 몇 명인 거야? 생각해봐.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야. 그럼 그게 참이 되려면 남학생은 몇 명이어야 돼? 10명이어야 돼. 근데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이래. 거짓이래. 그럼 남학생은 몇 명인 거야? 몇 명인지 알아 몰라? 몰라. 뭐야? 10명만 아니면 되는 거죠. 10명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가 참이 되려면 남학생이 10명이면 돼. 그럼 그게 거짓이려면 10명이 아니면 돼. 맞나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는 부정을 하면 거짓이 참으로 바뀌거든? 참으로 바뀌거든? 그럼 내가 얘를 부정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를 부정하면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가 부정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가 거짓이야. 그럼 남학생이 10명이 아니다야. 맞니? 그럼 내가 이걸 부정하겠다고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가 참이야? 명제 부정은 참이라 거짓인 명제 부정은 참이어야 돼. 근데 부정을 해봤어. 남학생이다의 반대니까 여학생이다야. 또는 남학생이 아니다야. 그게 참이냐고. 아니죠. 그럼 얘 부정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야. 이게 뭔 소리야? 여학생이 있단 소리죠. 이해가? 어떤 학생은 그게 몇 명인지 몰라. 어떤 학생이니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 그렇지만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야. 그럼 뭐야? 참이죠. 왜? 남학생이 10명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가 돼? 이젠 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도대체 뭔 소리냐. 모든과 어떤은 명제에서 부정의 관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부정이면 남학생이다가 여학생이다로 바뀌어야 돼. X가 2다, X가 2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이면 반대로 바뀌는 게 맞아.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과 어떤이 있으면 그것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그대로 둔 상태로 뒤에 것만 바꿔버리면 문장이 이상해진다고.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대. 얘는 참이야. 우리가 1학기 때 배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판별식을 써보시면 판별식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 떠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참이야. 그럼 얘를 부정으로 돌리면 거짓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를 부정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 말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X값이 하나라도 있어. 그럼 참이야.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다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얘는 거짓인 거지. 근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 되는 거라고. 괜찮니? 그러니까 결론보다 부정해서 그 뒤에 것만 바꾸면 안 돼, 절대. 부정을 할 때 뭐 해야 돼? 모든과 어떤의 표현이 있으면 그것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바꾸면 문장이 이상해진다고.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게 뭐냐? 모든 X에 대하여 P다라는 건 P가 전체 집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다? 말 그대로 전부 다여야 된다. 근데 그 전부 다가 아니야. 하나라도 아닌 게 있어. 그럼 거짓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얘를 발례를 찾아서 풀겠죠. 맞지? 왜?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다가 발례의 뜻이잖아. 발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라는 뜻이잖아.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하여 참이래. 어떤 X에 대하여 참이라는 건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라도 참인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문제 풀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테지만 일단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모든과 어떤은 부정의 관계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문제 풀이 방법은 뭐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과 어떤은 부정의 관계다라는 거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몇 문제 안 남았다. 한 문제만 하면 끝난다. 7번 하나 하면 끝나요, 오늘. 정신 차리고. 봅시다. 이제 수요일쯤 되니까 힘들죠? 내일 또 와야 되는데, 우리 내일 또 보는데? 내일 또 보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우리 이제 명제도 이번 주 쭉 하면 아마 명제 끝날 거야. 아니면 다음 주 한 월요일? 길어지면 화요일? 정도 되면 명제도 끝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지, 이제? 명제 넘겨봐. 몇 장 안 남았어. 왜냐면 명제는 양이 적어. 우리가 집합 명제에서 집합이 2개고 명제가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제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뒤에 절대부등식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것만 제외하면은 명제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명제도 한 이번 주 꾸준히 하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토요일까지 하면은 끝나진 않겠구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해야겠구나.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명제도 끝나요. 그럼 뭐만 남아? 3단원만 남아. 근데 3단원이
미안한 얘기지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냐. 함수 파트여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 사실 1학기 때 내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 함수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내가 얘기했던 거를 잘 들어놨으면 조금이라도 쉬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학생들이 싫어하는 단어이긴 해요. 왜냐면, 너는 2차 함수 싫지? 함수가 하나만 나와도 싫잖아. 3단원에는 함수 나오고, 유리함수 나오고, 무리함수 나와. 그러니까, 함수 배우고 갑자기 함수 2개가 띵 나와. 그리고 이제 함수가 2개나 나와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그리고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해야 이제 함수가 끝날 거야.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8월 13일, 15일이 토요일이니까, 8월 15일이 토요일인데 15일 날 쉰다 그랬죠? 그래서 15일 날은 쉬고, 그 전, 목요일, 13일 날까지 해서 끝낼 거예요. 13일 날까지 해서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구나. 맞죠? 다음 주가 8월 첫째 주지, 둘째 주가 아니지? 다음 주가 첫째 주, 그 다음 주가 둘째 주죠? 아니구나. 다음 주, 다음 주, 다다음 주만 하면 되네.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 너네 계약이네.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 벌써,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얼마 안 남았다, 그치? 수업 11번 남았어. 오늘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끝났으니까. 수업 11번 남았어. 알겠지? 내일 오면 내가 10번이라고 얘기해 줄게. 알겠죠? 좀 보시면, 지금 전체 집합이 요만큼이래요.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얘다. 그럼 요거 정리해볼까? 1 넘기면 6이니까 x가 3보다 작다야. 모든 x에 대하여 3보다 작니, 지금? 얘네들 전부 다 3보다 작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인 거야. 그럼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야.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는 x가 2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어떤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는 게 있니?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얘단데 얘도 한번 다 넘겨서 정리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고요. 1, 2의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돼. 어떤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는 거 뭐 있어? 어떤 x에 대하여 얘 만족하는 거 뭐 있니?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참인 거야.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씌웠을 때 x다. 맞아 틀려? 틀리죠? 왜?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봐. x에다 음수 넣으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보시면 되는데, 밑에 문제에서 423번 볼게요. 423번. 423번에 명제의 부정을 말해봐라. 얘는 빠르게 넘어갈 건데, 보시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얘 부정은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얘들아,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x제곱이 0보다 커 항상? x가 뭐면? 0이면 아니죠. 그치? 그러면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얘는 뭐일 거야? 참일 거야. 괜찮니?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라고 돼 있다는 건 반대로 하면 어떤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 보려면 그래프 그려봐야 된다고. 근데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t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되죠. 음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x축과 만나지 않죠.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 맞아 틀려? 0보다 크다? 맞아? 맞지? 그치? 그럼 얘는 참. 그럼 그거에 대한 부정은 거짓.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에 있는 것들도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431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실력업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431번 문제 볼 건데 이 431번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참이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어떤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다고? 잘 봐. 쟤를 표현해보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x값이 있어. 그 x값이 뭔진 몰라. 어떤 x값이 있어.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 x값이 뭐면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쟤는 참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얘를 만약에 얘가 어떤 x가 아니라 모든 x라고 가정을 해볼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모든이 나올 수 있고 어떤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풀이 방법이 아예 달라. 봐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하여 얘를 성립하더래.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될까? 얘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나와? 이런 식의 범위가 나올 거잖아. 맞아?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런 식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근데 얘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수직선상에 나타낼 때 수직선상에 내가 얘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뒤에 건 이렇게 있어. 앞에 건 얘야. 근데 모든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해야 돼. 그 말은 뭐야?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안으로 들어가 있다. 얘거나 얘거나. 그래야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는 게 되는 거잖아. 단 하나라도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 모든 x가 아니잖아. 이해가 뭔 소린지? 다시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 그러면 뭐야?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있어야 돼. 단 하나라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뭔 소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두 번째. 지금 문제처럼 그럼 어떤이면 어떻게 돼? 어떤이면 어떻게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얘는 단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근데 얘는 어떤이면 단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단 하나라도 겹치면 되는 거야. 알겠어? 2와 5 사이에 있는 것 중에 내가 3을 집어넣는데 돼. 그럼 참이야. 2를 집어넣는데 돼. 참이야. 5를 집어넣는데 돼. 참이야. 하나라도 겹치면 되는 거야. 하나라도. 그러면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어떻게 생긴 거야? 얘가 오른쪽 게 아직 무슨 범위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왼쪽 범위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왼쪽에 살짝 이렇게 걸쳐져 있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라고. 왜? 여기에 걸쳐져 있는 애를 집어넣으면 맞단 소리잖아. 또는 오른쪽에 살짝 걸쳐져 있어. 이만큼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어떤이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왼쪽에서 살짝 걸칠지 오른쪽에서 살짝 걸칠지 모르겠지만 살짝이라도 걸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그건 상관없는 거죠. 맞지? 그럼 한번 계산해보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얘는 일단 당연히 근이 있어야 돼 얘들아. 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왼쪽보다 작거나 같다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얘 지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두볼게.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둬볼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근각계수의 관계 8이겠죠?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야? n이겠지? 그럼 우리는 결국 알파 베타를 구하면 n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네. 맞나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알파는 8 마이너스 베타 반대로 바꿔도 상관없어. 베타는 8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바꿔도 상관없어. 이렇게 바꿔볼게. 그래놓고 범위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보시면
보시면 요 왼쪽에 8-베타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요 오른쪽에 베타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범위를 지금부터 내가 그릴 건데 이 둘의 차이가 몇이야? 응? 아니다. 헷갈리면 그냥 바로 그릴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 그 왼쪽부터 보자. 왼쪽부터. 겹치는 게 있도록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죠. 맞나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5가 있으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8-베타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8-베타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8-베타가 무조건 5보다 작아야 될까? 얘들아,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가 8-베타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 그건 상관없어. 뭐만 하면 된다고? 여기가 겹치는지만 보면 된다고. 오른쪽은 상관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오른쪽은 신경 쓸 게 아니고요. 왼쪽만 신경 쓰면 베타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괜찮나요? 괜찮나요? 오른쪽에서 볼게. 오른쪽에서는 그럼 어딜 보면 되겠네? 5를 보면 되겠네. 그럼 5가 큰 거야, 베타가 큰 거야? 5가 큰 거야, 베타가 큰 거야? 5가 크거나 같은 거죠. 괜찮니? 괜찮니? 아, 그럼 결론. 베타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왼쪽에서 근이 생길 거고, 베타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른쪽에서 근이 생길 거고, 결론? 아, 베타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양쪽에서 다 생기겠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치?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거든?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내가 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면 베타의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n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원래대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얘를 그냥 n으로 볼 거야. 그래야 n이 바로 나오거든? n이 바로 나오거든? 잘 봐. 얘를 그냥 근해 공식을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서 그래. 알지? 나도 근해 공식 싫어.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x는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n이고요. 얘는 4 플러스 루트 16 마이너스 n이라고 볼 수 있어. 맞나요? 그럼 얘는 4에서 무언가를 뺀 거고 얘는 4에서 무언가를 더한 거네. 그럼 이 둘 사이에 뭐가 있겠네? 4가 있겠네가 보이는 거지. 맞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앞으로 수직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면 두 개의 수직선 중에 확정된 거는 그냥 확정해서 그려놔. 우리 방금 어떻게 했어? 얘를 그려놓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따졌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확정이 돼 있는 수직선을 다시 부등식을 먼저 그려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네들 사이에 4가 있다 그랬잖아. 4가 그럼 여기 있겠죠? 5쪽에 가까이 있겠지? 그럼 얘는 16-n이 만약에 커져. 얘들아, 16-n이 커. 그럼 4에서 큰 숫자를 뺀 거지. 그럼 얘가 점점 작아지겠지, 전체는. 그러니까 봐봐. n이 16이야. n이 16이야.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n이 10이야. n이 10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 4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제는 요렇게 생기겠죠. 4가 n이 0이야. n이 0이야. 그럼 4 마이너스 하니까 0,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16 마이너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둘의 간격은 어떻게 된다? 벌어지는 거야. 왜? 얘는 4에서 무언가를 뺀 거고 4에서 무언가를 더한 거잖아.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써볼까? 4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4 플러스 알파가 있어.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둘 간격은 어떻게 된다고? 점점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야. 알파가 커져. 그럼 점점 어떻게 돼? 이 둘이 벌어진다고.
이 둘이 점점점 벌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근이 있어야 된다고.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계속 벌어져. 계속 벌어지다 보면 누구부터 안 만나? 오른쪽부터 안 만나기 시작해. 이게 점점 벌어지다 보면 왼쪽은 아직 근이 있는데 오른쪽은 사라지겠지.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그럼 얘가 벌어지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몇일 때? 얘가 2일 때가 답일 거라고. 뭔 소린지 이해가? 왜? n의 최소값이야. n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 값은 어떻게 돼? 커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끝까지 가겠다는 소리야, n의 최소값은. 이해가? 그럼 어떻게 돼? 아, 4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n이 2구나. 그럼 루트 16 마이너스 n이 2란 소리고. 그러면 n은 뭐겠구나? 12겠구나.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가? 괜찮니? 정확히는 n은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위로 따지면. 그러니까 최소값이 12인 거고. 알겠지? 알겠지? n이 끝까지 갔어. 그랬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좀 더 편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원래는 2차 부등식 또는 2차 방정식은 미지수를 설정했어. 그런데 명제에서 이렇게 범위를 따질 때는 그냥 근해 공식 써서 써놓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두 개의 범위가 나와. 두 개의 범위가 나오는데 하나는 확정된 범위면 그 확정된 범위는 그냥 둬. 확정된 범위는 그냥 둬.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거야. 어떻게 움직여? 4를 기준으로 점점점 벌어져. 이해됐니? 뭔 소린지? 그러니까 점점점 벌어지다가 끝까지 갔을 때가 최소값이겠지. 또는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결국 뭐야? 끝까지 갔을 때가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웠을 텐데 꼭 숙제하면서 다시 풀어봐. 이 문제 중요하다 얘들아.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8월 4일에 저랑 지영이 왜? 몰라가지고 8월 4일? 알겠어.